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칭찬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고 칭찬은 여의도가 더 열정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데 연초부터 이런 칭찬 릴레이에 그 대가 출연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떤 분이 칭찬을 해주셨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선배 의원님께 칭찬한다고 표현하려니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 산둥이가 다른 상임위처럼 공전 또는 파행이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께서 그간 민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경륜과 삼선 중진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공부하는 상임위, 일하는 상임위로 부러움을 받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의원님의 남다른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의원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더 큰 자리에서 국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더욱 빛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인선 의원님, 저를 이렇게 칭찬 릴레이에 또 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과분하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의원들과의 네트워킹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앞장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고민하시는 의원으로 저한테는 이미지가 강하게 와 있습니다. 함께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전략 또 어려운 경제 약자들을 위한 약한 주체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마련에 힘을 모아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인선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인선 의원이 우수한 역량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국회 소통을 이끌어내는 윤관석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요, 19대 국회부터 이 당내에서 주로 이 주요 요직을 거치시면서 지금 삼선 의원이십니다. 아, 진짜 말이 삼선이지. 정말 어찌 보면은 긴 시간이기도 한데요. 초선 때의 그 의정 활동과 지금 중진이신데 의정 활동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초선 때는 일단은 그 국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됐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아주 열심히 하겠다 정말.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발전 또 요구사항을 잘 전달하고 또 입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이런 그 책임감에 충만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열정을 갖고 뛰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열정은 기본으로 하되 좀 더 그 큰 정치라고 할까요? 큰 방향, 그 다음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결과론적인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왜 대변인을 두루 거치셨는지 제가 느낌이 오는 게 정말 좀 매너도 있으시고요. 따뜻하신 그 느낌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당내에서는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정책통으로 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통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국회 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민주화운동도 해서 노동운동도 했었고 이제 시민운동도 했었고 또 인천시에서 행정 경험도 좀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 그 현장에 그런 경험을 기초로 해서 또 당에서는 이제 그 공보 쪽의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책 파트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위 부의장, 정책위 수석 부의장 이런 것들을 해서 특히 여당 때는 정책이 이제 정부와의 당정협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의 전 분야를 사실 당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인데 그 시기를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상임위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했었고 또 21대 국회 전방위원회에서 정무위원장 그러니까 공정과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이제 위원장 하다가 지금
91대 후반기에는 산자위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경험을 갖고 또 여당 시절에는 좀 당정협의 경험, 또 야당 때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나 또 현장과의 어떤 소통을 통한 그 정책적인 어떤 내용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과분합니다. 네, 당내에서는 정책통이시고 근데 밖에서 국민들도 아마 의원님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국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업종별로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저희 거의 한 78% 정도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해봐야 보람이 없는 거죠, 보람이. 예.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래처에다가 그런 얘기했다가는 저희 을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을 앓듯이 이제 해나가는 거죠. 저희들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인간적인 진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좀 정말 아주 그냥 계속 좀 챙겨봐 주셔서 했을 때 저희들은 막 그런 것들이 기업하기가 좀 더 나아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이제 소위 부르는데 14년 동안 문을 두드려서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연동제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서 느끼는 그 실제적인 고통은 좀 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였을 때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논의가. 네. 근데 계속 안 되다가 요번에도 사실 막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네,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모든 것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인가 중앙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전체적인 원자재 값이 약 47%가 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계약을 할 때 처음에 100의 납품 단가를 정해서 했다면은 이게 한 40% 올라버리면은 납품 단가에 반영되는 원리, 원자재가 한 40%, 50% 올라버리면 요번에 47% 넘게 올랐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납품 단가는 10.2%가 상승하는 걸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계약에서 10%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납품하는 업체들은 상당한 그 이중적 그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납품 단가 상승의 압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고통분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예 제도화 시키자. 그러면 뭐냐. 그동안 논의해왔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처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제 상당 기간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또 문제가 있을지를 가지고 시범 사업을 병행하면서 이번에 이제 입법 성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법안을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해 논의를 거쳐서 입법은 됐습니다. 현장에 이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필요할 거로 봅니다. 첫째로는 시범 사업을 계속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보완해야 되고요. 그건 지속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업체들이. 네. 야, 이게 뭐야 갑자기 우리 옛날대로 할래? 뭐 이렇게 되면 또 사실 입법의 효과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부 측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표준 계약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없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법 때 좀 빼놓은 것들이 몇 가지 예외 조항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논의해서 입법의 그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것과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따뜻하시기도 하고요. 또 통찰력도 느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떤 정책을 펼쳐주실지 궁금한데 저희가 또 지역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제가 2018년도에 서창동에 입주해서 현재 5년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신도시다 보니 뭐 관공서나 도서관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했어요.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주택단지 가까이 있다 보니 이 우리 주민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대기 오염이라든가 뭐 소음,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과 염려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현안 사업을 잊지 않고 꼼꼼히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인천 남동구에는요, 주민들을 위한 이 복합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예, 뭐 요즘 뭐 수도권이 다 이제 뭐 문화, 체육, 복합 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수요에 비해서 이제 아직 공급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데 저희 지역에 서창 이동이라고 서창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신도시 비슷한 건데 큰 신도시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통 문제, 뭐 주거 불편 문제 이런 게 있다가 학교 문제 이러다가 지금은 다 문화에 대한 욕구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문화 시설이 부족했는데 요즘은 이제 복합으로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대 통합형 그 복합 문화시설이라는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문화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또 수영장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전 세대가 함께 그 시설을 문화시설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시면 주민들께서 정말 아주 그냥 제일 새로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또한 서창동 제2경인고속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숲을 조성하신다고 들었는데요.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숲을 통해서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서창 지구가 이제 교통은 좋은데 주변에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이라든지 학교 쪽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날라오는데 산림청에서 작년에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차단하는 숲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하는 거죠. 안에다가 도시 내에다가 저희 지역에서 이제 공모에 응해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 지역에서는 20억 정도를 이제 충당하고 중앙정부에서 20억을 해서 매칭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어떠한 편의시설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마침 23년도 올해 예산을 국회 작년 통과할 때 제가 인천과 남동에 한 50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차장, 간석삼동 시장 주변의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또 서창과 안산 간에 이제 고속도로를 빨리 좀 착공한
개통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천만 해도 아무래도 서울과의 그 직장이 있어서 일자리를 통한 이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 경인선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이제 예타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GTX-B라든가 또 서창에서 장수와의실 거쳐서 김포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심사가 다 끝나서 이제 착공을 조만간에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개통이 되고 또 확정이 돼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몇 년간 그 인천의 발전이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 앞으로 펼치실 의정 활동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어려운 전망들이 많이 있고 또 현장에 가보면 그보다 더 고통에 대한 호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지원, 경제 회복 이것들이 빨리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련한 예산과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제 약자들, 기업으로 치면은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 금융적 지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잘 챙겨서 어려운 경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주 확실하고 좀 안정된 말씀, 좀 국민들께서 많은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다음 저희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주인공을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 의원입니다. 우리 윤창인 의원님 반갑습니다.